환절기가 시작되면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부터 몸의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눈을 뜨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데 괜히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운이 빠진 느낌입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만 이어져도 마음속에서는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는 나이 그 자체보다 면역력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 변화가 훨씬 큽니다. 특히 면역 시스템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바람을 조금 맞아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목이 살짝 불편해지는 순간부터 몸 전체가 예민해집니다. 컨디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확연히 길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몸을 지키는 방어선, 즉 면역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빠르게 감지하고 초기에 차단하는 힘입니다. 이 기능이 원활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초기 대응 능력이 조금씩 둔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다 환절기를 맞으면 그동안 쌓였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몸의 수분 균형도 쉽게 깨집니다. 이 변화는 면역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환경 변화가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외부 환경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몸이 먼저 지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 시스템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약으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영양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면역력의 기본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과 식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음식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가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재료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몸이 알아서 버텨주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해집니다. 환절기에 유독 힘들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의 관리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다음 환절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대처하는 방식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 자주 반복되는 몸살 기운, 이유 없는 무기력함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몸의 방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젊을 때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채워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환절기는 몸을 점검하기에 가장 솔직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의 면역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그 첫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나는 거 아니냐고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면역력은 선천적인 요소보다 후천적인 관리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환절기를 비교적 가볍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몸이 무겁고 감기와 몸살을 반복합니다. 이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먹는 음식입니다. 면역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세포들이 집합입니다. 면역세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매일 먹는 음식에서 공급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다르고 활용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예전처럼 배만 채우는 식사는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역세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려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기본 재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기본 재료가 늘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건 훨씬 적어집니다. 문제는 이 부족함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외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환절기에 유독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역력은 비축형 에너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유지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식사가 부실해져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의 방어선은 점점 얇아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젊을 때는 몸에 여유가 있어서 잠깐의 부족함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선택이 곧 면역력 관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역력을 위해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면역 시스템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방어에 쓸 힘을 잃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배부른 식사보다 편안한 식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몸 전체가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집니다. 천천히 과하지 않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면역력은 특별한 한 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선택의 결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면역세포가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 앞으로의 환절기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특정 식재료부터 떠올립니다. 이걸 먹어야 한다. 저건 꼭 챙겨야 한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음식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살리는 음식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은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면역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소화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쓰면 면역에 쓸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살리는 음식의 첫 번째 조건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야 합니다. 더부룩함이 없고 졸음이 심하게 오지 않고 몸이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면역세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매일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가끔만 먹는 음식은 면역력을 크게 바꾸지 못합니다. 면역력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냉장고에 항상 있고 조금만 손질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면역력에는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몸을 과하게 흥분시키지 않는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운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피로가 더 크게 찾아옵니다. 짠 음식, 너무 매운 음식, 과도하게 단 음식은 면역 시스템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몸이 이미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 반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살리는 음식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영양이 고르게 들어있는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특정 영양소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는 여러 재료가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단백질만 충분해도 안 되고 비타민만 많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의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하나의 음식에 여러 영양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 몸은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가입니다. 면역력은 생활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과식으로 잠을 방해하면 면역력은 바로 떨어집니다. 좋은 음식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저녁 식사가 중요해집니다. 면역력을 살리는 음식은 밤에 먹어도 몸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관리할 때는 무작정 종류를 늘리기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유행하는 음식에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게 좋다 하고 내일은 저게 좋다고 하니 식탁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몸은 그 복잡함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매일 먹을 수 있고 자극이 적고 영양이 고르고 리듬을 지켜주는 음식.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관리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겁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낯선 재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익숙한 음식들 중에 50대 이후 몸에 더 잘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아주 오래 함께해왔습니다. 이 발효식품들은 장 환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은 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면역 반응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효 음식의 도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고기 위주의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이 더 적합합니다. 두부, 달걀, 잘 조리된 생선처럼 소화가 쉬운 형태가 좋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면역세포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채소는 면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록색 잎채소, 주황색이나 붉은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세포가 과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환절기에는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때 채소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네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버섯은 면역 조절에 특히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면역력을 무조건 자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올리고 과할 때는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조절 기능은 50대 이후에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해져도 몸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소량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면역 기능에 필요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다만 많이 먹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이내로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단 음식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면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은 면역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미네랄 흡수가 떨어지기 쉬워서 해조류를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너무 단 과일보다는 제철 과일, 산뜻한 과일이 면역력 관리에 더 적합합니다. 비타민과 수분을 함께 공급해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7가지 음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매일 먹을 수 있고 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 음식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보다는 환절기를 지날수록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음식들이 효과를 잃게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피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면역력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음식이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50대 이후 면역 관리는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면역 시스템은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몸은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 불안정함이 면역 반응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거르면 하루 전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아침 식사는 면역 시스템에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몸은 계속 대기 상태에 머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과도한 야식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밤에 먹는 음식이 면역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회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수면 중에 정비됩니다. 그런데 밤마다 소화 작업이 이어지면 정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과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에 대한 의존입니다. 피곤할수록 단 것이 당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잦은 당 섭취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건강정보 소비입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건 피해야 한다더라. 정보가 많아질수록 식단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식단은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고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면역 관리는 지식 싸움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많이 아는 것보다 지켜낼 수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휴식 없는 생활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이 쉴 틈이 없으면 면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항상 바쁘고 늘 긴장된 상태라면 면역 시스템은 계속 소모됩니다. 면역력은 운동처럼 쌓아두는 힘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 유지되는 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의 면역 관리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과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리듬을 지키고 과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환절기는 몸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라 점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식사와 습관이 내 몸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줄이고 하나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환절기의 컨디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